집에 오면은 막 녹초가 되니까 못 하겠어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첫 끼를 먹는다는 그녀.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내든 것은 저건 과일 아닌가요? 아하, 균형 있는 식사 대신 과일로 한 끼를 때우려는 건데 이 당뇨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정 씨의 식단은 극단적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기도 하고 갑자기 한 가지 음식만 과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과일을 좀 많이 드시네요. 제가 평소에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밥 대신에 과일 과자를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당뇨 때문에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과일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먹는다니까요. 자, 든든히 먹었으니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고,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순정 씨. 좋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순정 씨의 일상에는 활력이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누울 자리만 찾는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죠. 5년 전에 처음에는 팔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다리도 아프길래 목 디스크인가 생각하고 한의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치료도 막 많이 받았더니 벌써 3시야. 시간을 확인한 후 힘들게 일어나는 그녀.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양 화장을 시작하는데요. 젊은 시절만 해도 백옥 같은 피부 탓에 진한 화장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진한 화장이 아니면 주름을 가릴 수 없기에 운동하러 야외에 나올 때도 두꺼운 화장은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이젠 가벼운 걷기 운동도 그녀에겐 쉽지 않은 일.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다. 순정 씨는 요즘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피부 노화와 더불어 만성 질환들로 적신호가 켜진 그녀의 일상. 과연 그녀는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원래 나이가 51살이면 정말 아름다운 나이 아닌가요? 주변 친구들은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야 한숨 돌리며 내 인생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의 저는 당뇨의 고지혈증에 피부 안색도 좋지 않고 정작 나한테는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가장 미안하고 후회스러워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보는 시간. 당신의 건강 위기, 이것이 문제였다. 앞서 만나본 사례자를 보니까요. 피부 노화로 인해 만성 염증에 시달리면서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참 섬뜩하기까지 했는데 일반 염증과 만성 염증,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부어오르거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위염이나 장염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인 염증이죠. 이런 일반적인 염증은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으면 회복이 쉽잖아요. 하지만 만성 염증은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기차 트랙이 혈관이고 기차가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이 기차가 염증 물질을 가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간에서 멈추면 간염, 장에서 멈추면 장염, 이 밖에 대장, 피부 등 우리 몸 어디에서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염증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네. 이 만성 염증인 경우 수십 년에 걸쳐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없이도 염증 물질이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온몸을 아프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어르신들이 겨울철이 되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방주사를 권장할 정도인데 대상포진도 그럼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상포진 역시 만성염증의 신경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되는 질환인데요. 이 대상포진이 한 번 발병하면 사실 쉽게 낫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상포진을 경험하신다면 꼭 활성산소 만성염증의 위험도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만성염증은 당뇨, 고혈압을 비롯해 암, 치매, 심장병 등 생사를 위협하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요. 또 만성염증이 있을 시 이 심혈관 관련 및 암 관련 사망률이 더 높다는 보고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무너졌던 이유. 활성산소 억제로 만성염증을 막아야 했다. 자, 이 활성산소 그럼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활성산소가 가장 위험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 혈관을 녹슬게 해서 탄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손상된 혈관에는 지방과 노폐물이 쉽게 축적되고 그렇겠죠. 혈관을 막는 혈전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생명에 치명적인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거죠. 와, 정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무섭죠. 우리 몸에는 수백 개에 이를 정도로 엄청 많은 세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중에 노화에 가장 민감한 세포가 바로 뇌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막대한 산소 공급을 위해 네. 100억 개의 혈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뇌세포가 손상되면 결국 뇌혈관이 파괴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등 뇌혈관의 기능이 저하되고요. 이렇게 손상된 뇌세포가 좀비 상태가 되면 치매까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무너졌던 이유. 과다한 활성산소가 유발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간과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식, 이게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소화를 시키고 배출을 하죠. 활성산소는 이 대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많이 드신다면 이 많은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활성산소의 양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몸 안에서 끊임없는 독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섭취하는 만큼 소화를 시켜야 하니까 활성산소의 양도 식습관과 연관이 있겠네요. 대신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몸속에 남은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강도의 운동을 장시간 한다면 우리의 몸은 산소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더 많은 산소를 몸속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운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축적된 산소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운동하기 전보다 더 많은 활성산소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건강이 무너졌던 이유.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은 당신의 생활 습관에서 찾아야 했다.